인도와 파키스탄의 긴장 관계가 끝나지 않고 있죠. 도대체 왜 두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또 여기에 중국과 미국도 연결이 돼 있어서 세계대전으로 격화할 위험성까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또다시 시작된 커다란 전쟁의 위기 앞에 다들 궁금하신 금값은 또 어떻게 되는지까지 관련해서 오늘은 두 가지 방송 추천드리면서 요약해봤습니다. 바로 같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SBS 뉴스에서 만드는 교양 채널이죠. 경제 탈곡기 5월 3일자 방송입니다. 강성룡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강성룡 교수님은 3프로TV 남아시아 인사이드 시리즈로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남아시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중국이 티벳 독립 문제를 다룰 때 썼던 방식을 인도가 가져와서 그대로 쓰는 와중에 극단주의 세력과 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게 커지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일어났고 이건 중국과 미국도 참전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분쟁이 일어난 곳을 살펴보면 이 카슈미르라는 지역입니다. 이쪽이 중국과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곳인데요. 지도상 아래쪽 황색으로 표시된 잠무 카슈미르 지역이 인도가 시료 지배하는 곳이고 북서쪽에 녹색으로 표시된 아자르 카슈미르 지역과 길기트 발티스탄 지역은 파키스탄이 시료 지배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보이는 악사이친이라는 지역은 중국이 또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카슈미르 지역은 1947년에 인도 분할 이후로 계속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근현대 세계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90%는 이 나라 탓이죠. 네,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이 선하나 쭉 긋고 나서 힌두교도는 인도 가서 살고 이슬람교도는 파키스탄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인도 분할을 하다 보니까 이 두 나라가 아직도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 당시에 수천만 명이 이주를 하고 민족 대이동하면서 강제 분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초기에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여튼 이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렇게 참 오랫동안 숙적마냥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근데 저 카슈미르 지역, 저 지역은 원래 분할 전 인도의 제후국이었단 말이죠. 이 번 왕국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인도 분할되고 나서 너 파키스탄 할래, 인도 할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사이서 어디도 선택을 못하고 이 마치 그 최인훈 선생님의 소설 광장처럼 동무는 어디로 가겠소 했더니 중립국 이래버린 거죠. 그랬던 카슈미르 지역인데 결국에 왕국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중립국이고 뭐고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겠죠. 그래서 아주 격렬한 영유권 분쟁 지역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동쪽을 보면 또 중국이 시료 지배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악사이친 지역이죠. 이것도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2022년 말쯤에 중국하고 인도 군인들이 몽두이 들고 막 수백 명이 싸웠다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이 카슈미르입니다. 이게 이렇게 참 복잡한 지역인데요. 여기에 인도가 카슈미르를 관광 지역화하는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티벳 독립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죠. 뭐냐면 자본을 투입하고 사람을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고 뭐고 일단 돈이 들어가서 발전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익이 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더 확고한 인도 영토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거든요. 티벳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한족들이 많이 이주하다 보니까 이제는 티벳 독립한다고 투표를 하면 한족이 더 많아서 독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카슈미르를 인도 영토로 확고히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러니까 그 안에 있던 극단주의자들이 점점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테러를 한 게 바로 이번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 테러는 이전부터 있기는 했는데 특히 이번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충격적이었는데요. 이게 그냥 테러를 한 수준이 아니고 이게 막 남자들만 추려서 경전을 읊게 하고 막
바지를 벗겨서 할례 했는지 안 했는지 성기를 검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무슬림이 아니다? 그럼 그냥 총을 쏴버린 거예요. 이 사건으로 무려 26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또 동영상으로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 관광객 중 한 명이 브이로그를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인도 입장에서는 더 열받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인도가 추진하는 카슈미르 지역 관광 사업이 단순한 관광 사업이 아니고 이른바 성지순례 같은 개념인데요. 그쪽에 이제 힌두교도의 신인 시바신, 이 시바신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갔다가 타 종교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관광객이 죽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종교적 테러니까요. 인도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의 근간이 지금 힌두교인데 심지어 파키스탄과의 분쟁은 힌두교 이슬람교 분쟁인데 종교 테러를 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도 나오는 것처럼 인더스강을 봉쇄해버립니다. 파키스탄은 인더스강을 통해서 식수와 농업용수 이런 걸 인더스강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파키스탄은 인더스강을 봉쇄해 우리는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또 이런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것이죠. 심지어 인도와 파키스탄은 둘 다 핵 보유국이라서 여차하면 진짜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이 분쟁이 세계대전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유가 또 있는데요. 중국이 아까 그 몽둥이 사건도 그렇고 인도와의 사이가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동시에 파키스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또 인도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씨가 어디까지 튈지 모르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도 바쁜 이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를 더 큰 분쟁화시키는 걸 바라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중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역사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 보니까 쉽게 가라앉을 분쟁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다만 강성룡 교수님께서는 양국의 고위층 모두 핵전쟁은 공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까지는 아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늘 그렇듯 핵이라는 건 최후의 전쟁 수단이자 최선의 전쟁 방지 수단이 되기도 하니까요.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건 그건 그나마 다행인 얘기지만 옅은 남아시아의 분쟁이 생각보다 크게 격발이 되었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스노우볼링이 어디까지 굴러갈지는 미지수란 점이 또 많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너무 흥미로워서 1시간 넘는 분량인데도 한 호흡에 쭉 보게 되는 영상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꼭 풀버전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머니인사이드 5월 4일자 방송입니다. 박정호 교수님 나오셔서 금값 관련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인도 파키스탄 내용과도 어느 정도 접점이 있고 연결할 만한 인사이트가 있어서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금은 화폐 가치 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날 때 안전자산으로 선호되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1971년에 금태환 중지 이후에도 그랬고 달러 가치 하락과 대공황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금 가격이 급상승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최근 많이 상승한 금값의 배경에는 세 가지 대표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에서 금 수요가 점점 늘면서 상승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안정한 상황이 금값을 더 키우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미중 갈등입니다. 중국이 달러 자산의 위험성을 인식을 하고 대체 자산으로 금을 선택한 건데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를 막 하는 걸 보고 안 되겠다. 달러 보유하는 것보다 금을 사야겠다. 이때부터 금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 맥락을 보면서 중국이 금을 많이 샀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2024년도 작년 한 해 동안에
금 보유량 상위 10개국 가운데 금을 제일 많이 산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뭐 여태까지 중국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당연히 중국이겠죠. 자, 그럼 금 보유량 상위 10개국 중에 금을 두 번째로 많이 산 나라는 어딜까요? 바로 인도입니다. 이 중국과 인도는 원래부터 금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대표적인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나라는 특히 금을 귀금속 형태로 세공해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귀금속 형태로 개인이 갖고 있으면 이건 보유량으로도 잡기 힘들잖아요. 그만큼 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인도 사람들이 화려한 치장을 할 때 대부분 금을 이용하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뭐 역대 왕조들이 뭐 극단적인 사치로 망한 왕조를 찾는 게 너무 쉬울 만큼 엄청나게 금 애호가들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 격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인도, 그리고 간접적으로 연관된 국가인 중국. 만약에 상황이 더 본격적인 전쟁의 위협으로 치닫는다면 금 시세의 변동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밖에도 금 투자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 박정호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자세한 내용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풀 버전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유나비 경제TV 2025년 5월 8일. 오늘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이야기로 시작해서 금에 대한 투자 방법을 다룬 영상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점점 격정적으로 변화하는 세계 정세 속에 제가 전해드린 방송들, 이 추천과 요약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